고지혈증,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에 스타틴을 드신다면 이 약은 필수입니다. 단 부작용 꼭 확인하시고 드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또는 부모님들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약봉지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런 약이나 요런 약들, 끝에 스타틴으로 끝나는 약을 드신다면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 하는 약은 필수입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고지혈증 환자에서 피 속에 기름이 생성되고 혈관에 기름이 쌓이는 것을 막는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에서 아주 넓게 사용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치료적으로 너무너무 필수적인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끊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온몸이 아플 수 있고 쇠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근육통으로 인해서 몸살처럼 앓으시는 분도 있고 몸 전체가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근육통이 약을 끊지 않으면 만성 근육통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몸이 붓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부작용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부작용들이 모두 근육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약의 기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그림은 기름 성분이 어떻게 우리 몸에 축적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름이 만들어져서 혈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생긴 기름들이 혈관에 쌓이게 되고 이게 산화적 손상, 그러니까 불안정해져 가지고 터지면 그게 바로 혈관이 막히는 과정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바로 이 부분,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곳이 되는데요. 바로 이 과정을 막아서 기름이 쌓이지 않게 합니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상당히 위쪽, 그러니까 시작과 가까운 부분이죠.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을 하게 되면 이 경로를 이용하는 기름을 만드는 물질 말고도 다른 물질들도 모두 억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코엔자임 Q10도 이 부분 때문에 생성이 막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코엔자임 Q10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육은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즉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이 발전소를 움직이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지고 근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들게 되니까 무기력증, 피로, 근육통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근육에 관련된 부작용들을 앓게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근육과 관련된 모든 부작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육이 녹는 횡문근 융해증도 스타틴의 대표적인 중증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은 혹시 근육통이 있진 않은지 저희가 피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먹고 심장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코큐텐이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이제 왜 제가 코엔자임 Q10을 추천하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스타틴이랑 코엔자임 Q10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 연구는 되어야지 의사로서 영양제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영양제로서 코큐텐을 보충하는 것이 스타틴 약물 때문에 생기는 근육통에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이나 의사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큐텐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부작용도 크지 않다면 드시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큐텐은 그 자체로도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드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근육에 활력이 돌면 피로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또한 코큐텐은 다쓴 항산화 물질, 그 중에서도 비타민 E를 다시 되돌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근육병증을 가지신 분들, 파킨슨이나 틱, 운동실조 등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코큐텐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코큐텐도 결국은 특정 성분을 모은 약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영양제의 공통적인 부작용인 메스껍거나 토가 나온다거나 피부 발진이 생긴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시면 일단은 중지하시고 제 영상 중에 영양제 안전하게 먹는 법을 보시고 따라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 메스껍다거나 발진이 올라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와파린이나 쿠마딘, 헤파린 등 항온고제나 아스피린, 노악, 그다음에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전제, 통틀어서 어쨌든 피를 물키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약물들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0대 이하 아이들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만들어져서요. 참 부러운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약들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양제는 사람마다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번 영양제를 포함해서 어떤 영양제라도 여러분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몸의 반응을 잘 살피셔서 건강한 보조식품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